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정규장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코스피가 무려 7%대로 급등을 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8%대 급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SK하이닉스 강하게 가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강한 흐름이 맞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데도 매도를 권장드리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지금 이 급등이 왜 나왔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 기대감이 퍼지면서 야간 선물이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92% 폭등을 했죠. 그리고 정규장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6%대로 출발을 한 뒤 7%대까지 치솟으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시초가부터 8% 급등으로 출발을 했죠. 여기에 더해 SK하이닉스 자체의 호재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8월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ADR 상장이 되면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던 이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전 기대감, 반도체 지수 폭등, 그리고 ADR 호재까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8% 급등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매도를 권장드렸던 걸까요? 차트를 보시면 5월 29일에 고점 247만원을 찍고 어제 종가 213만 8천원까지 내려온 상태였는데요. 오늘은 6% 급등으로 228만원대 수준까지 단숨에 올라온 겁니다. 직진 고점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하루 사이에 6% 넘게 갭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한 갭상승이 나오면 오히려 그 흥분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위험한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장이 흥분하고 있는 이유가 종전 기대감인데 이건 아직 기대감일 뿐 확정된 게 아닙니다. 주말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전에 6%가 넘는 수익을 챙기고 주말을 넘기려 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오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 월요일 일본은행 금리 인상입니다. 6월 16일 일본은행이 무려 31년 만에 1%대 금리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펀드들은 이 이벤트를 앞두고 아시아 시장에서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는 이런 자금 이동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습니다. 세 번째로 6월 18일 FOMC 점도표입니다. 이 금리는 동결되더라도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이 점도표에서 매파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오후장 추가 매수를 억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같은 갭 상승이 나오면 이 자리가 단기 매도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SK하이닉스 종전 기대감과 반도체 지수 폭등 그리고 ADR 호재까지 겹치면서 6%대 급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6% 넘게 갭상승을 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주말 지정학적 불확실성, 다음 주 월요일 일본은행 금리 인상, 수요일 FOMC 점도표 이 세 가지 대형 이벤트가 한꺼번에 겹쳐있는 한 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에 대한 관점을 권장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이 고점인지 혼자 찾아보시면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응 기준점 잡는 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현재 SK하이닉스를 보유 중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SK 보유 그리고 아직 진입을 안 하셨거나 매수로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은 SK 매수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큰 변동성 속에서라도 대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전 합의 때문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번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란 외무부는 아직 합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이 종전 기대감 자체가 아직 완전히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갭상승을 오히려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도움드릴 수 있도록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것까지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원래 스마트폰으로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조차 없으니까 계좌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대기업 투자 뉴스에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 관심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이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거 알아도 기업만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SK 보유 또는 매수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 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기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